에어맥스라고 하고 37살이며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5월 말 정도부터 하다 보니 한 3개월 정도가 다 된 것 같습니다. 근방에 거주하면서 저도 좀 다니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패션 브랜드 마케터 7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. 급여는 400 안팎 정도?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좀 10년 넘게 하긴 했지만 40세가 넘어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좀 그런 두려움, 막막함? 이런 부분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.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잘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주변에서. 예, 임원 자리에 또 가게 되면 그만큼 업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신경 더 많이 쓰긴 해야 되겠지만 인간관계라든지 정치, 지점 이런 것들 또 많이 보긴 하다 보니까 질렸었던 것 같아요. 연봉이 한 5에서 10% 정도 올라가도 동결이 날 수도 있고 해가 넘어갈수록 그만큼 시장 물가도 높아지는데 40세가 넘어가면 이런 결정은 좀 못할 것 같아서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? 금전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그지? 물론 있었습니다. 와이프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같이 벌고는 있긴 하지만 뭐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쨌든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터닝포인트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구매 대행한 지는 제가 5월 중순 말 정도부터 좀 입주를 했으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문자 메시지를 한 걸 이번에 좀 다시 보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 여쭤봤었거든요. 네, 제가 4월 4주차에 그때 바로 오자마자 센터 그 자리 있냐고 한번 여쭤봤었었는데 다행히 좀 운이 좋게도 있었어가지고 5월 매출은 73만 원이었고 순이익이 17만 5천 원에 6월 매출은 200만 원에 순수익이 60만 원에 30%였고 그리고 그때 5월, 6월에 난 상담 당했지. 네, 그때 좀 많이 심란하기도 해서 좀 이것저것 네, 좀 많이 여쭤보긴 했었었는데 7월 매출은 3,900만 원에 지금 한 1,230만 원? 마진율은 27에서 한 29 사이가 될 것 같은 게 매출이 4천이 조금 안 되고 네네 마진은 1,000만 원이었잖아. 그지? 그렇죠. 저걸 1,000이 달성이 된 거네. 네네 근데 여기서 박수를 쳐야 돼. 박수 쳐야 돼. 축하를 하고 1,000만 원 달성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. 저도 사실 6개월 목표가 순이익이 한 500만 원 정도 운이 좀 좋아서 근데 운이 좋은 것도 나는 말인데 운 속에는 강한 노력이 들어가. 내가 지켜봤잖아. 네네 부지런히 우리 운만 아니야. 네네네 노력을 많이 했어. 엄청 많이 했어.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. 그래도 힘들 때마다 좀 이렇게 상담이나 상의 좀 드렸었을 때 현실적인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던져주셨던 얘기들을 좀 주워 담아서 좀 제가 좀 어떻게 좀 응용하고 좀 활용할지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그런 자신의 개선할 점을 찾고 반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봤을 때는 사업가로서 또 자기가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장소 제약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한 노트북만 있으면 일 처리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재고를 두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. 또 CS가 굉장히 좀 적다. 이전에 네. 그 온라인 판매를 했었잖아, 그지? 온라인이 아니었어? 제가 처음이에요. 아, 진짜? 네. 그 건기식 쪽이 어쨌든 고객들이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좀 구매를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썰을 풀지 않아도 썰을 풀 수도 없는 좀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다른 온라인 카테고리는 어쨌든 유입되고 나서 설득 과정이 되게 좀 무조건 필요로 한데 유입을 좀 많이 시키면 구매 전환까지 좀 쉽게 됐네. 네,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 단점으로서 그런 것 같은데. 그치? 예. 장점은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저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고객한테 넘어간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고객분들한테 이제 주문되고 나서 뭐 딜레이가 되거나 뭔가 좀 그럴 상황이 오게 되면 계속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. 한 고객당 문자 메시지가 한 두세 번 정도 가긴 하는데 리뷰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좋게 써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재구매율도 좀 높았던 부분이 단점을
보완해가지고 판매 전략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. 네네네네네. 이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대신에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. 멘트에 대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템플릿처럼. 예, 진짜 진심을 담은 멘트랑 마지막에 고객이 물건 받고 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제품 잘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미지를 또 별도로 만들었거든요. 그거 보내주면서 리뷰 부탁드리면서 안부 인사드리고 그 정도로 좀. 기승전결이 있네. 톤에. 그치? 네, 모든 고객들이 다 피드백을 주는 건 아니지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저도 사실 이게 좀 시행착오로 겪어나가는 중이어가지고 초반에는 좀 계속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올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여러 대표님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늘 올 때마다 자극을 받고 가는 것 같긴 해요. 대표님께서도 일주일간의 피드백을 항상 해주시기도 하시고 먹으면 되고 자극을 많이 받는 네네. 그런 얘기. 네네. 저처럼이라는 건 좀 가분한 말인 것 같고 그러면은 회를 바꿔서 공개해 줄 수 있는 본인만의 뭐 노하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잘 팔리는 제품이 사실 무엇인지는 좀 알 수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이거는 달라카파님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이긴 한데 다른 몰은 좀 어떻게 저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지 뭐 이런 것들로 좀 시간을 좀 안 뺏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싸게 판매하는 거에서 의문을 듣긴 했는데 이게 시간만 빼앗겼지 팔리는 제품이 뭔지는 좀 알 수 없다는 거를 본인이 빨리 인정하고 좀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. A라는 상품이 히트 상품이 될지 B라는 상품이 히트 상품이 될지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쨌든 첫 과정은 유입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. 이쪽으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? 근데 결국에는 항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리스팅이 답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약간 지금 지난달에 매출이 좀 조금 높아지면서 리스팅에 대한 좀 업데이트가 좀 더뎌진 상황이긴 하거든요. 그런 부분이 조금 지속되다 보니 불안해지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꾸준하게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워낙 다른 유튜브에서도 매출 잘 나온 거에 있어서 너무나 좀 그런 영상들이 많아서 순탄한 길만은 좀 아닌데 셀러들이 각자마다 그만큼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오프의 사이즈를 좀 현실성 있게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멘탈이 되게 쓰레기고 되게 좀 의지박약이거든요. 진짜 안 그래 보이는데? 네, 목표를 그래서 저는 좀 높게 잡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어쨌든 월천이 쉽게 벌 수 있는 것 같이 좀 비춰질 수도 있긴 한데 또 쉬운 일은 또 아닌 거. 자신을 갈아 넣는 어떤 그런 맞아요.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도 지금 뭐 자는 시간 빼고는 센터에 오지 못하는 때는 방 안에서 시간을 갈아놓고 있고 시간 갈아 넣은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돈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게 좀 가장 중요했었던. 각자마다 현실에 처한 그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목표를 좀 저는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목표와 자신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위치는 여기인데 목표가 이렇게 돼버리면 괴로움도 더 커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이게 보통 감청을 멘탈이 아닌 이상은 사실 좀 어렵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목표를 정하고 제 위치가 여기면 점점 이렇게 높여 나가는 게 저도 되게 쫄보고 좀 약간 의지박약 이런 게 있어서 생각이 되게 많은데 주말에는 평일에 해야 될 일들 계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뭐 메모를 하든 뭐 타이핑을 하든 그걸 써놓고 평일에는 그냥 실행만 하는.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물은 또 어떻게 살지? 뭐 이런 뭐 약간 잡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많이 못 쳐내는 부분이 있는데 주말에 뭔가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놓고 평일에 그냥 잡생각 말고 그냥 이것만 그냥 로봇이라 생각하고 그냥 약간 그렇게만 실행하는.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성이 더 높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계획과 실행이 익숙해져. 네. 그래 어쨌든 그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또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.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, 학습력 아, 네.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그런 장점이라고 네. 발전시키는 네. 선택입니다.
입장합니다. 축하하고 같이 가. 감사합니다.